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은하캠핑 박은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하캠핑입니다. 자, 몇 개월 전에 새롭게 국가기념일로 선정된 날이 있죠. 6월 하면은 잊을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그날 6월 10일 바로 60만세 운동인데요. 60만세 운동은 국내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중 하나이면서 제2의 3.1 운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아마 60만세 운동이라고 하면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60만세 운동에 관해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은 60만세 운동 기념사업회 라종일 회장님, 그리고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은 국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이신 장석홍 교수님이십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오늘 주제인 60만세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3.1 운동은 알아도 60만세 운동은 좀 생소하거든요. 60만세 운동이라고 하는 건 1926년 6월 10일 융희 황제 장례식을 기해서 우리 민족이 일제의 그 강압적인 병합과 식민 지배에 항거해가지고 자주 독립의 의사를 표시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3.1 운동하고 이어지고 이 운동이 또 광주 학생 운동으로 이어지는 이 연속성상에 있는 그러한 그 독립운동의 의거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신 그 융희 황제라고 하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융희 황제는 살아생전에 불렀던 명칭이고, 순종은 이제 그 순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일본인들이 지어준 시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은 융희 황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방송 전에 60만세 운동을 조사해 보니 60만세 운동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 시위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독립운동이 줄기차게 이렇게 이어져 온 그런 운동이었는데 이제 조금 유감스러운 면이 있다면은 그 이념적인 면에서 서로 화합해가지고 통일적인 운동으로 못 갔어요. 못 가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60만세 운동 이 이념의 그 단절 같은 거를 완전히 극복을 하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60만세 운동은 그 방법과 형태에서 3.1 운동의 그 경험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 두 운동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본적으로 60만세 운동은 3.1 운동의 뿌리를 두은 운동입니다. 운동의 형태나 방법 등도 3.1 운동에서 많이 배워온 측면이 있는데, 이제 다르다는 거는 3.1 운동 때는 종교 대표자들이 만세 운동을 주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천도교, 불교. 그런데 그때도 그 종교의 서로 다른 종교 이념을 초월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뒤에 7년 뒤에 일어나는 60만세 운동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는 종교 이념만을 초월한 게 아니라 정치 이념까지도 초월한,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하나로 결합된 그런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60만세 운동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 운동과 다르게 그 60만세 운동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는데 특별히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한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 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당초부터 학생들만 주도해서 만든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저 해외에는 임시정부, 이런 국내에는 천도교, 이런 쪽의 인사들 속에 학생들도 같이 포함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60만세 운동은 그 과정에서 6월 6일, 7일에 걸쳐서 발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각이 되니까 그 다른 소속의 그 60만세 운동 계획에 참가했던 분들은 다 붙잡혀가고 학생들만이 남은 거죠. 근데 이제 학생들은 일제에 붙잡히지 않고 그냥 당초의 계획대로 그대로 만세 운동을 부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학생층의 성장이라는 측면을 또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1운동 때에는 학생이 독자 계층을 형성을 못하고 기성 인사들의 보조적인 역할, 그래서 지도를 받는 위치였는데 한 7년이 지난 다음에 학생 운동층이 더 이제 주도층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60만 세 운동 이후에는 명실공히 학생들이 국내 민족 운동의 주류를 이루는 그런 계기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제 60만 세 사건 이후에 또 민족적인 저항 운동이 크게 일어나는 게 광주 학생 운동입니다. 네. 거국적인 3.1 운동의 과정을 지켜봐온 일본이 그 60만 세 운동 때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사전 탄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된 건가요? 3.1 운동 때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민족을 많이 깔봤죠. 자기네들이 그 식민지하고 군사적으로 억압을 하면 꼼짝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방방곡곡에서 이게 일어나니까 이 민족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영희 황제 장례식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겠죠. 이 60만 세 운동과 일제의 탄압은 더 조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덕궁을 포위해서 경계를 들어세우고, 그리고 또 우리가 3.1 운동 때에는 파고다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3.1 운동의 근원지였는데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중기관총 소대를 배치를 해놓고 5월 달에 들어와서는 60만 세 운동의 진원이 될 만한 것을 철저하게 수색을 하거든요. 60만 세 운동으로 그 일제 당국이 받아야 했던 그 충격은 실제로 엄청났다고 하던데. 무력으로 억압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하는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무력에 의하지 않고도 강압에 의하지 않고도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중기관총까지 설치하고 통치를 해야 한다면 정당성이 굉장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하지만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죠. 네, 긴박한 그 위기 상황에서도 만세 운동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면서요? 만세 운동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맡은 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문이나 이런 거는 그 천도교나 이런 쪽에서 만들어서 거사 직전에 그걸 배포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6월 7일 날 그 경문이 다 뺏기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만세 운동을 자기네들이 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이제 경문을 새로 지어가지고 또 인쇄를 하고, 서울 시내에 그 다니던 학생이 2만 1,000명이었답니다. 근데 2만 1,000명 학생들이 장례 이뤄지는 그 연도에 배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획에 의해서 8군데에서 이제 만세 시위가 일어난 게 그리고 결국 이루어진 60만 세 운동의 현장은 실제로 대단했다고 하던데요. 일본 당국의 그 관심에서 비롯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초에는 이 충덕부에서 학생들을 500~600명을 붙잡아 들였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벌을 주겠다고 강경 노선을 취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60만 세 운동이 너무 큰 운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반발을 하고, 이거 3.1 운동 때는 총독이 파면을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500~600명을 벌을 주려고 그랬던 게 11명으로 줄여가지고 벌을 주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60만 세 운동을 그만큼이나 축소시킨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고는 일제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이거는 그 민족적 감상에 치우친 학생들 일부가 그 11명 정도가 일으킨 만세 시위다, 이렇게 운동의 그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그 60만 세 운동은 그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잖아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다음에 또 광주 학생 운동으로 이어지는 그 맥이 그 불확실하게 되죠. 그 60만 세 운동 때 보니까 이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이라는 건 정말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종교 이념을 초월해서 3.1 운동을 일으키더니 그 어렵다고 하는 정치 이념까지 초월해서 민족운동을
불러일으키니까 그 운동자들을 그냥 풀어서 방치해 두면 또 언제 그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나로 다 모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바닥 위에서 관찰하기 쉽게 만들자 해서 성립한 게 신간회입니다. 좌우 합작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간회를 성립만 허가만 내주고 그 다음에 집회 허가를 안 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 1920년대 국외로 전달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민족 유일당 운동, 민족 대당 촉성 운동 이것에 이제 신호탄이 되는 좌파 우파는 독립된 나라의 그 나라 발전을 위해서 그걸 쓰고 지금은 그런 정치 이념도 초월해서 한 대로 뭉치자. 그것의 제1 그 신호탄이 60만 세 운동이라는 겁니다. 60만 세 운동이 그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 60만 세 운동은 단순한 만세 운동이 아니라 그 운동에 참여했던 세력이 다양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참여했던 그 세력들만 해도 임시정부, 병인의용대, 조선 천도교, 뭐 공산당, 고려공산 청년회, 학생회들 뭐 그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했고 또 19년의 3.1운동을 이어받으면서 발전시켜 갔다는 점의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60만 세 운동은 정치 이념을 초월해서 좌우가 합작을 해서 만세 운동을 벌여나갔던 점, 그거는 정말 우리 그 독립운동사에서 잊지 못할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60만 세 관련된 우리 두 분 모시고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알지 못했던 60만 세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족의 가슴에 독립의 불씨를 지핀 학생들이 손잡고 부르짖었던 대한독립만세. 국가를 생각한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조국 사랑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0만 세 운동을 기리는 이 날을 좀 더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